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고통 속의 핀꽃 명작의 예술원 시리즈 8번째로 탄생 100주년에 이른 작가 손창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 시리즈를 7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지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문인은 시인 김춘수, 소설가 선우휘, 그리고 손창섭 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로 타계 100주년이 되는 문인으로 프랑스의 모더니즘 대표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있고, 또 올해는 아일랜드 최고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즈를 출간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사건이 아니라 기억, 시간을 매개로 한 심리를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더블린의 광고업자 블룸이 하루 동안 겪는 사건을 의식의 흐름에 맞춰 서술한 실험소설입니다. 이 작품들은 20세기의 많은 문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 한 구절은 모두가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이죠. 선우휘는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언론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실향민 의식에 기반을 두고 사실주의 기법에 충실했으며 이야기의 선이 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손창섭입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전후문학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된 그는 인간 모멸과 자기비하, 그리고 전란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받는 패배와 반항의 군상을 그렸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작가 가운데 손창섭만큼 어두운 삶의 공간을 집중적으로 형상화한 작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신라군을 쓴 존 밀턴은 험악한 시대를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았다란 말을 남겼습니다. 손창섭이 살았던 시대는 험악하고 험난했습니다. 그는 1922년 평양에서 출생했고 14살 때 고향을 떠나 10여 년간 만주와 일본 교토, 도쿄 등지를 전전하며 고학으로 중학교를 나오고 니혼 대학을 다녔습니다. 일본 대학이죠. 1946년 해방 이듬해에 귀국하고 2년 뒤에 월남했습니다. 한때 교원으로 있었고 주로 출판 관계에 일을 했습니다. 1952년 공휴일, 그리고 1953년 사련기라고 하는 작품이 문해지에 추천되어 데뷔했으나 연보상으로는 이미 3년 전인 1949년에 얄구전비라는 작품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5년 혈서라는 작품으로 제1회 현대문학 신인상을, 또 1959년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제4회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969년 손창섭 대표작 전집을 간행했고 1973년에는 아내 우에노 지즈코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25년 후인 1998년 결국 일본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8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도일,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의 행적은 한국의 언론인이자 문인인 정철훈에 의해 자세하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손창섭은 내내 암울하고 폐쇄된 현실 속에서 삶의 절망한 인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전적 소설에서 작가 자신을 그 심판대 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 세계와 변화의 양상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중요한 사실은 손창섭이 끝까지 그러한 비정의 신화와 자기 모멸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품 활동의 후반기에 이르러 분명한 문학적 변신을 보여주며 어두운 지하로부터 향일성의 세계로 걸어 나옵니다. 물론 그 변모에 따른 문학성의 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지요. 돌, 나무, 염소, 개, 제비, 두더지, 노루, 이런 것들의 어느 하나로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많은 물건 가운데 하필 인간으로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일찍이 나는 인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도 자신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것은 손창섭이 1953년에 쓴 문해지 추천 소감입니다. 그는 이 소감에 따라 소설을 썼고 혈서, 신의 희작, 인간동물은 초, 인간 시세, 낙서족 등의 작품 제목만 보아도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 경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신세대, 곧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렸고 영국의 앵그리 영맨, 미국의 비트 제너레이션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의 행렬을 이룬 전후문학 작가로 장용학, 서기원, 송병수, 오상원, 이범선 등이 있고 시인으로 박윤환, 김규동, 조향, 김경린 등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예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벌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화초가 꾸듯 정성 어린 어른들의 손에서 구김살 없이 곧게 자라난 만기는 예의범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을 비롯해서 무용, 스포츠, 영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해와 고급한 감상안을 갖추고 있었다. 여러분, 이 예문은 1958년에 발표한 단편 잉여인간의 한 구절입니다. 손창섭에 있어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의 명암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분수령이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그는 여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정상적 인격과 행동을 갖춘 인물 서만기라는 치과의사를 등장시킵니다. 뒤이어 신의 희작, 신이 장난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말이죠. 신의 희작에 이르면 아예 소설의 부제를 삼류 작가 S의 경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S의 경우라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의 자신을, 그 약점과 잘못을 의도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셀프 카타르시스를 도모합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작가는 가끔 이와 같은 언어적 대위법을 사용합니다. 상황은 서로 다르나 김원일이 마당 깊은 집에서 또 이문열이 영웅시대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자기 진술 또는 폭로를 통해 월북한 아버지의 가족사를 극복하려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손창섭 소설의 변모를 미리 내다본 평론가 유종호 교수는 한문학평론가의 예리한 안목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설중행에서 고선생의 입을 빈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 이렇게 썼습니다. 유종호 교수의 글입니다. 인생을 무의미한 낙서로 보고 인간을 주책 없는 낙서꾼이라고 보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데 고심참담한 청서로 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기억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화창한 봄날 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인간들도 너무했지만 나도 너무했다. 사실 지나놓고 보니 조금 과했다는 생각도 든다. 인간이란 그렇게 무가치하고 몹쓸 존재는 아니다. 역시 이 세상은 한 번쯤 살만한 곳이다. 손창섭은 이렇게 자신의 보색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푸른 잎사귀 위에 있을 때의 청개구리답듯이 한 발 햇볕 비치는 땅으로 내려선 변색의 손창섭은 그때까지의 치열한 내면의식을 적지 않게 손상시킵니다. 문제는 왜 손창섭이 이렇게 보다 밝은 세상으로 걸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에 있습니다.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작가 자신의 삶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환경이 바뀌고 보니 1950년대 후반 전후문학이 전매 특허였던 손창섭의 소설들은 그 시효를 다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그는 휴전 직후부터 4.19 사이에 작가로서의 특질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모두 써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손창섭의 소설이 담아낸 전후의 시대상은 우리 삶의 성급과 고향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독특한 관점과 일관된 인간 관찰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문학의 정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론가 조연회는 손창섭의 소설과 러시아 문학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이 죽음 옆에 앉아 있을 때는 영롱한 감성과 예지로 빛나지만 손창섭의 경우는 병인의 발작에 그친다. 자, 여러분, 이것은 손창섭의 체험 소설이 가진 일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손창섭은 1968년에 발표한 단편 청사의 빛나리와 그 다음 해에 발표한 장편 길을 통하여 그 음울한 지하의 세계를 완전히 탈출합니다. 청사의 빛나리는 계백 장군의 아내 보미 부인의 입을 빌어 계백과 백제 전체를 통렬히 비판합니다. 길은 시골에서 상경한 소년 성칠이가 끝까지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손창섭은 시대적 배경의 흐름을 타고 자신의 소설을 구원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학사적 가치가 빛나는 작품들은 여전히 1950년대 후반 전후문학의 자리에 있습니다. 손창섭은 그 생애의 직접적인 체험과 더불어 소설을 써온 대표적인 작가지요. 그 작품 세계의 변모와 구원의 문제가 사뭇 독특한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그의 경우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헤아리는 한국 근대사의 비극이 깔려 있습니다. 시집 풀리프로 미국 문학에서 혁명적인 인물이 된 월트 휘트먼은 추위했던 사람만이 태양을 따뜻하게 느끼고 인생의 번민을 통과한 사람만이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픈 삶으로 가장 절박한 문학을 생산한 손창섭. 그의 소설은 우리 문학사에서 유난히 예외적인 위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학의 보편적 성격을 조명하는 유익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고통 속의 핀꽃 명작의 예술원 시리즈 8번째로 탄생 100주년에 이른 작가 손창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